4일차 제어문, 그 중에서도 if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일차 자료까지는 자료형을 주로 배워가지고 코딩에 쓰이는 이것저것 재료들을 많이 배웠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컴퓨터한테 명령을 줄 때 어떤 식으로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제목이 if문이었잖아요. 영어에서 배우는 조건문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 이러이러한 상황이 주어지면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라 라고 딱 기계가 받아들이기 좋은 문장으로 명령을 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여러분이 영어 시간 때 배운 건 똑같습니다. 문장 구조는 만약 A1을 만족하면 if A1 then B1, B1을 실행해라. 정말 딱 기계가 알아먹기 좋잖아요. 그래서 A1에 들어가는 거는 보통 이제 등식, 부등식, 그 다음에 얘가 어디인가에 속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좋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B1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배워왔던 자료형을 처리하는 함수라든가 이것저것 수학적인 내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어 문장을 볼 때는 저 if랑 then만 있으면 충분한데, 기계한테 명령을 줄 때 조건을 한 개만 거는 경우는 많지 않단 말이죠. 여러 개의 조건을 복합적으로 섞어가지고 한 번에 명령을 주는 걸 많이 하는데, 그걸 위해서 나오는 방법이 else if입니다. 그래서 else if A2 이렇게 말하는 순간 위에 있는 A1의 가정을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A1을 만족하지 않고 A2를 만족한다면 그때 B2를 실행해라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건을 좀 더 추가시키고 싶으면 else if A3 then B3 해가지고 위에 있는 A1, A2를 다 만족하지 않으면서 A3를 만족하면 B3를 해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계속 누적을 시켜 가거든요. 이러다가 이제 내가 조건 줄 만큼 준 것 같아, 그래서 멈추고 싶어, 그러면은 else 한 다음에 위에 있는 모든 가정 A1, A2, A3을 다 만족하지 않으면 then B를 해라, 이렇게 길게 쓰여진 조건문을 쓰는 편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초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긴 건 하지 않을 거예요. 주의사항, 여기 있는 건 문장이고요. 이제 코드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문자 if 대신에 무조건 소문자 if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문장이기 때문에 접속사를 컴마 then 다 썼는데, 코드 했을 때는 그냥 요 땡땡 하나만 쓰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밑에 땡땡이 쉼표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Shift 누르지 않고 하면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써야지 땡땡인데 Shift를 안 누르고 그 해당 키보드를 누르면 이렇게 밑에가 쉼표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 에러 나니까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혼자 코딩할 때 실수하기 너무 딱 좋은 거라서. 그 다음에 else if도 너무 길기 때문에 코드 했을 때는 elif, elif라고 줄여서 쓴다. 그리고 코드의 줄맞춤을 어기면 에러가 발생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건 밑에서 설명하고요. 반복문의 주요 재료로 쓰인다. 즉 if문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보통 어딘가에 속해가지고 복잡한 코드의 내부에 들어가는 재료로서 쓰이는 명령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일단 이 코드의 줄맞춤을 어기면 에러가 발생한다는 뭔 뜻이냐, 여기 빨간 글씨 보시면 if랑 elif랑 else는 같은 라인에 놓여야 된다 라고 써있죠. 지금 제가 위에서 썼던 if A1 then B1을 코드로 쓰면 이렇게 되고, else if A2 then B2는 이렇게, 그 다음에 else then B는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if, elif, else가 왼쪽에 공간에서 딱 달라붙어 있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공간을 실수로 만들어 버리거나 하면은 얘가 에러 발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라인을 다 맞춰 주셔야만 해요. 요거를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약간의 공간이 남잖아요. 띄어쓰기 한 2개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 파이썬 코드에서 가정과 결론을 구분짓기 위해서 항상 이런 공간을 만들거든요. 근데 걱정할 게 없는 게, 제가 한번 이것저것 써볼게요. x가 1보다 작다면, 예를 들어 이렇게 가정을 깠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밑에 알아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여기서 엔터를 치면은 알아서 공간 만들어줘요. 이걸 건드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런데 내가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여기를 약간 걷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게 아니고, 백스페이스를 몇 번 눌러가지고 위로 올린 다음에 다시 내리면 깔끔하게 원상복귀 되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이 공간 건드리지 않게 조심하시면 되겠다. 건드렸다면 이렇게 올렸다가 내리면 된다. 그래서 한번 예시를 볼까요? 보통 저 가정에 들어가는 게 아까 전에 등식, 부등식, 포함관계 이런 게 들어간다 했잖아요.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등식부터 살펴보면, 저번 시간에 했지만 우리가 코드에서 x가 1이다 라고 말할 때 코드에서 얘가 의미하는 바는 이제 앞으로 x라는 변수를 1이라고 인식해라 라고 컴퓨터에 명령하는 건데, 이렇게 이퀄 2번 쓰는 경우는 x랑 값이 1이랑 같냐? 라는 의문문의 의미를 가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조건문에다가 등식을 쓸 때는 항상 이퀄을 2번 쓰셔야 되겠습니다.
요거 조심하라고 제가 써놨고요. 예시 코드 답을 818로 입력하면 정답입니다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답입니다를 출력하는 코드를 짜봐라 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컴퓨터한테 뭔가를 준 다음에 뭔가를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력하는 변수가 뭔지부터 세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답을 입력하면 이거 나와 있으니까 답에 해당되는 변수부터 만들어야 되겠군 라고 생각해서 이거부터 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에 해당되는 변수 알파벳을 뭐로 할까 해다가 답이 영어로 answer니까 앞에 세 글자 따가지고 ans 그리고 값도 하나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 이 코드를 내가 어떻게 짜면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턱대고 코드를 짜는 것보다 단계별로 내가 뭘 하면 좋을지를 먼저 구상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간단한 거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답이란 게 들어왔을 때 818과 같다면 정답입니다를 출력하면 되겠고 818로 들어오지 않으면 오답입니다라고 뱉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프린트 함수를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내가 초록 글씨로 위에 써놓은 것들을 먼저 다 생각을 한 다음에 내가 아는 지식을 써가지고 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요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웬만하면 다 프린트만 하겠습니다. 가정을 깔고 결론을 짜는 방법을 익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요 결론 부분을 복잡하게 하면 여러분이 힘드니까 여긴 간단하게 프린트 위주로만 갈게요. 그래서 일단 위에서 답에 해당되는 변수 ans를 잡아줬고 1단계 답이 818로 들어오면은 정답입니다를 출력해라. 즉 이거를 if문을 짠다면 만약 ans란 변수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818과 일치하면 프린트 정답입니다를 해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오답입니다 였으니까 elif까지 갈 거 없이 바로 else로 끝내서 else 프린트 오답입니다 하면은 else가 이미 내포한 게 위에 있는 818과 ans가 같지 않다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뭐 쓸 거 없고 else 땡땡 프린트 오답입니다. 여기서 하나 안내사항. 지금 보시면 여기 내가 중간중간에 띄어쓰기 넣어놨잖아요. else 앞에도 그렇고 이거는 내가 가독성을 위해서 약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이게 코드가 특이하게 왼쪽에서 공간 띄우는 거는 엄청 엄격하게 돼야 하는데 오른쪽에서 가독성을 위해서 띄어쓰기 좀 넣는 거는 많이 봐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당겨 붙여도 되고요. 방금 내가 했던 것처럼 떨어뜨려도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딱 붙여도 되고 약간 띄워도 됩니다. 자기 취향껏 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거 진짜 잘 짰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꼭 한번 실행시켜 봐야 돼요. 나도 모르게 잘못된 거를 짰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간단한 거는 실수 안 하겠지만 어려운 코드를 짜게 되면 반드시 체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지금 내가 818이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정답입니다가 잘 나오고 여기다가 0 같은 거 붙여서 딴 거를 집어넣으면은 여기를 한번 통과하고 밑으로 가서 else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답입니다가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다. 별거 없죠? 근데 이 똑같은 명령문을 다르게 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짤 수 있냐? 이번엔 같지 않으면 이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같지 않으면을 표시할 때 보통 등식이 있는 다음에 거기다 짝대기 하나 긋잖아요. 근데 코드에서는 그게 구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체기를 씁니다. 느낌표 이퀄 하면은 A랑 B가 같지 않다. A랑 B가 같지 않다면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위랑 똑같은 코드를 1단계랑 2단계 순서를 바꿔서 한번 짜보겠습니다. 아까는 818로 입력하면 정답입니다를 먼저 1순위로 잡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오답입니다를 잡았는데 반대로 볼게요. 818로 들어오지 않으면 오답입니다를 출력하고 818로 들어오지 않지 않으면 즉 818이면 정답입니다를 출력해라. 그래서 똑같이 ANS를 잡아주고요. 입력 변수. 그 다음에 1단계에서는 818로 입력하지 않으면 오답입니다 출력이니까 만약 if ANS가 들어왔는데 같지 않다면 누구랑 818과 그러면 프린트 오답입니다 해줘라.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ANS가 818과 같지 않지 않으면 맞나? 그러면은 818이면 else 프린트 정답입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818 하면은 정답입니다 나오고 818 아니라 딴 거 집어넣으면 오답입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명령문을 만들 때 사람마다 취향에 따라 가지고 코드가 약간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짤 때 그 웬만큼 복잡하게 짜지 않는 이상 답만 나오면 잘 짠 거라 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더 상위 단계로 가면은 똑같은 내용을 꺼낼 때 더 적게 코드를 짜는 게 고수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기초 단계니까 지금 일단 답만 잘 출력하면은 잘하는 거다. 그 이상 단계는 좀 더 공부하신 다음에 노리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넘어갑시다. 그럼 세 번째 대소비교. 키보드에 잘 구현된 대로 이 부등식은 다 쓸 수 있잖아요. 크다 작다. 근데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과 등식이 섞인 기호가 마찬가지로 키보드에 구현이 안 됐기 때문에 쓸 때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크거나 같다는 말 그대로 그 순서대로 크거나 같다 이렇게 부등호 먼저 등호 나중에 작거나 같다도 작거나 그 다음에 같다 이렇게 등호를 항상 뒤에 붙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시는 여러분이 몇 년 뒤에 운전면허를 따게 되겠죠? 그때 많이 보게 될 멘트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입니다를 출력하기. 그럼 일단 점수라는 변수가 들어와야지 걔를 보고 70점 이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수에 해당되는 변수 스코어를 잡아주고요. 스코어가 들었을 때 70 이상이면 합격입니다를 출력해야 된댔으니까 if 스코어가 크거나 같으면 70보다 땡땡 프린트 합격입니다 하면 되는 거고 2단계에서는 70 이상이 아니면 이니까 else 하고 프린트 불합격입니다 하면 되죠.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별거 아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전에서 이렇게 간단한 if else가 나오진 않는단 말이죠. 왜냐면은 컴퓨터한테 명령을 주는데 고작 이 정도 조건만 줄 리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현실적인 이 프로그램에서는 감독관이 점수를 잘못 입력하거나 오타를 낼 거를 대비해 가지고 이것저것 제한 조건을 넣습니다. 뭐 문자를 넣은 경우는 에러가 났다 다시 넣어라, 혹은 100점 만점인데 1000점을 넣어가지고 0을 하나 실수 더 누른 거죠. 1000점을 눌러가지고 다시 넣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저것 조건을 넣었는데 우리는 100점을 넘기면 에러 주는 걸 한번 넣어보는 걸 해봅시다. 위랑 똑같은 전제 조건인데요. 점수가 70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입니다. 까지 동일한데 100점을 넘기면 잘못 입력되었습니다 라고 출력하는 것까지 넣어봅시다. 그럼 조건이 70 미만, 70 이상, 100 이하, 100초가 총 3개가 됐으니까 드디어 elif가 나설 때가 됐네. 일단 점수가 들어와야지 뭘 할 수 있으니까 점수에 해당되는 변수를 만들고 스코어는 70. 그 다음에 1, 2, 3단계를 잘랐을 때 지금 숫자로 봤을 때 100보다 큰 쪽, 100과 70 사이, 70보다 작은 쪽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100보다 큰 것부터 하나하나 하면 되겠다 라고 세팅을 먼저 머릿속에서 하신 다음 코드를 짜는 거죠. 그래서 100보다 큰 거 들어오면은 잘못 입력되었습니다를 하면 되겠고, 두 번째 단계에서 100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70 이상, 세 번째에서 70보다 작은 거 라고 머릿속에서 구성 다 한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짜면 되는 거죠. if 스코어가 들어왔을 때 100보다 크면 프린트 잘못 입력되었습니다. 그 다음 2단계에서는 위에 걸 부정하는 거니까 100보다 작거나 같은 점수가 들어왔으면서 스코어가 70 이상이면 elif가 자동으로 위에 걸 부정한다 그랬죠. 그러면 프린트 합격입니다. 그 다음에 100 이하이고 70 미만이면 불합격입니다 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위에 가정을 다 부정해야겠네. 100보다 커서도 안되고 70보다 크거나 같아서도 안되니까 else만 걸어주면 자동으로 70 미만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불합격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스코어가 현재 70이니까 합격입니다가 나오고 여기에다가 700을 넣어버리면 잘못 입력되었다고 이제 경고를 주죠. 그럼 한번 마이너스 점수를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70을 하면은 딱히 제한 조건 걸지 않았으니까 불합격입니다. 물론 현실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제한 조건 걸 거예요. 음수를 집어넣으면 방지해라. 근데 여러분이 대학을 가시면 음수 점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수학과 나왔는데 대학교에서 어떤 교수님께서 되게 독특하게 시험 문제를 내셔가지고 분명 수학 시험인데 중간 기말을 다 OX 문제를 내셔가지고 맞으면 2점, 틀리면 마이너스 3점을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제 찍는 게 힘들잖아요.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더 점수가 깎여버리니까. 와, 근데 어떤 용기 있는 사람이 공부를 안 하고 다 찍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점수가 한 마이너스 40점 근처에 나오더라고요. 대학교는 무서운 것이다. 열심히 하자.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에 해당되는 거, 인공지능 기초는 이제 100점부터 80점은 A, 60부터 80은 B, 0부터 60은 C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잘못 입력했을 때 입력 오류를 출력하는 것까지 한번 고민해서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100점을 넘겨서도 안 되고 음수를 써도 안 된다. 그런 조건으로 만들려면은 이제 단계가 되게 복잡해졌죠. 100점보다 크면 입력 오류, 100과 80이면 A, 80부터 60이면 B, 60부터 0이면 C, 0보다 작으면 또 다시 오류니까 와, 별거 아닌 코드인데 단계가 무려 5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코드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냥 스코어가 100보다 크면 입력 오류, elif 그렇지 않다면
100보다 작은 상태에서 스코어가 80 이상이면은 성적 A. 또 위에 걸 부정하고 성적이 80보다 작은 상태에서 60보다 크거나 같으면 성적 B. 또 위에 걸 부정하고 60보다 작은 상태에서 0 이상이면 성적 C. 위에 걸 다 부정해. 스코어가 0보다 작으면 입력 오류.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코드인데 쓸데없이 단계 좀 많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 정도는 괜찮나요? 근데 이렇게 별거 아닌 조건을 누적시켜가지고 하는 게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이 집합 시간 때 배웠던 또는과 그리고가 있어요. 그래서 A 또는 B를 만족시키는 조건을 만들고 싶으면은 그냥 말 그대로 A or B라고 조건 쓰시면 되는데 가급적 괄호를 왼쪽 오른쪽에다가 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A도 만족하고 B도 만족한다 이거 만들고 싶으면은 A이면서 B, A 그리고 B니까 A and B를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괄호 쓰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 A랑 B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까지 해왔던 등식 혹은 부등식 그리고 앞으로 배울 포함관계 이런 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뭔가를 만족하지 않으면 하고 싶으면 not A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위에 있는 이 코드를 좀 그나마 좀 간단하게 바꿔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일단 점수에 해당되는 변수를 만들어야겠죠. 스코어는 100. 그런데 이제 1단계부터 4단계로 줄였어요. 어떻게 줄였냐? 100부터 80 이상은 A 라고 이 100과 80 사이를 한 방에 만족시키는 걸 짜는 거죠.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80보다 크고 100보다 작다는 거를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인간이 연립 부등식을 한 방에 펴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건데 컴퓨터는 이걸 인식을 못 합니다. 항상 연립되어 있는 이 부등식을 찢어가지고 x가 80보다 크고 그리고 x가 100보다 작아. 이렇게 찢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주어를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and랑 or를 쓸 때. 다시 주어를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x가 100보다 작고 x가 80보다 크면 안 되나요? 상관없어요. a and b랑 b and a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부등식을 연립하실 때 요거 주어랑 and를 다 쓰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100점 이하 80점 이상은 A 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스코어란 변수를 두 번 다 써주는 거죠. 스코어가 100 이하면서 그리고 and 스코어가 80 이상이면 성적 A라고 뱉어. 밑에도 60 이상이면서 80보다 작으면 B라고 줘라. 그 다음에 스코어가 0 이상이면서 스코어가 60보다 작으면 성적 C를 줘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됐죠? 그 다음 4단계. 그럼 이제 위에서는 100보다 큰 경우랑 그 0보다 작은 거를 따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위에서 이미 이렇게 짜고 보니까 4단계에서 그냥 요 구간을 만족하지 않으면 다 입력 오류라고 해버려라 라고 하면 되니까 한 단계 줄었네. 그래서 else 0과 100 사이가 아니라면 싹 다 입력 오류를 처리해라. 프린트 입력 오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스코어 100을 집어넣으면 성적 A가 나오고 70을 집어넣으면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40을 집어넣으면 C가 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00점을 넘는 점수를 넣어버리면 입력 오류라고 나올 거고 음수를 집어넣어도 입력 오류가 잘 나오겠죠. 됐네요. 그래서 and를 쓰면은 단계를 조금 줄일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획기적으로 못 줄였는데 좀 더 복잡한 코드를 짜게 되면은 and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다.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는데 지금은 제가 잘못 입력했을 때 계속 뭔가 경고성 멘트를 주고 있는데 뭐 딱히 주고 싶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싶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하고 싶어. 그럴 때 쓰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를 패스라고 써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러한 조건이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하지마 패스해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스코어가 마이너스 100이라고 되어 있을 때 얘를 실행시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이죠. 패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패스를 쓸 때 보통 else 뒤에 쓰는 것보다는 요 중간 단계에서 요런 조건에서는 딱히 뭔가 하고 싶지 않은데 싶을 때 보통 중간에 넣고요. 맨 밑에서
else 단계에서 딱히 아무것도 안 하고 싶으면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여기를 싹 다 날리면 돼요. 즉 else는 if문에서 필수 파트가 아닙니다. if랑 elif만 써놓고 끝내도 돼요. 에러가 안 나는 걸 보여드릴게요. 마이너스 100을 넣고 실행시켜봤더니 else가 딱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이죠. 왜냐면 내가 딱히 뭔가 하라고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특정 단계에서 뭔가를 안 하고 싶으면 패스를 쓰거나 특히 else 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으면 else 자체를 날려버리면 된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end를 봤으니까 5어를 봅시다. 또는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이면 수능 출제 교과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능 미출제 교과를 출력해라. 일단 과목이라는 변수가 들어와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과목에 해당되는 변수 A를 잡았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수학. 그런데 이제 1단계에서 과목이 국어 또는 수학 또는 영어 또는 사회 또는 과학 또는 한국사 써야 되니까 if A가 같다면 국어 또는 수학 또는 영어 또는 사회 또는 과학, 아이고 한국사를 빼먹었네요. 역사를 잊은 민족한테 미래가 없는데 큰일 났네. 빨리 고치겠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점, 지금 보시면 제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앞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A를 다 써놨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주어를 빼먹으시면 안 된다. 우리가 x는 1, 2, 3 이렇게 쓰면은 그냥 관습적으로 아 x가 1 또는 2 또는 3이구나 라고 인식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쓰면은 컴퓨터는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x는 1이거나 x는 2거나 x는 3이야 이거 다 찢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어를 생략하지 않고 다 쓰기를 권장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 프린트 수능 출제 교과라고 쓰시고, 그렇지 않으면 else 프린트 수능 미출제 교과. 그럼 진짜 되는지 볼까요? A가 수학이를 잡아놨기 때문에 수능 출제 교과가 맞죠? 그럼 이제 수능 출제 교과가 아니고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과목인 인공지능 기초를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 실행시켰을 때 수능 미출제 교과 잘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여기서 드는 의문점, 아니 고작 이런 코드 짜려고 내가 이 조건문을 이렇게까지 길게 짜야 되나? 지금은 그나마 후보가 과목이 6개였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또는에 걸려야 되는 게 한 100개 정도 되면은 이 길이가 장난이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5어를 쓸 때는 딱 A 또는 B 2개 갖고 할 때는 이걸 많이 쓰는데 3개 이상 넘어가면은 보통 얘보다는 밑에 있는 포함 관계를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일단 얘 다시 원래대로 고쳐놓고 수학. 그래서 포함 관계를 이용하는 건 뭐냐? 이렇게 씁니다. 어떤 변수 x가에 대해서 그게 들어있다면 어디에? 리스트나 집합이나 딕셔너리 키나 밸류나 등등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런 거 해라. 그때 x인 블라블라 하면 되는 거고, 들어있지 않다면을 하고 싶으면은 x not in 블라블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리스트로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위에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라는 이 또는 후보들을 하나의 집단에 모아놔요. 근데 보통 파이썬에서 무언가를 모아놓는다는 것은 리스트에 넣는 거랑 거의 동치죠. 제가 리스트를 가장 강조했으니까. 그래서 변수 후보 모음을 잡아놨습니다. 리스트 안에다가 클래스를 줄여가지고 CLS라 했어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그 다음에 과목 변수를 설정한다. A는 수학. 그럼 위에 있던 이 복잡한 조건문이 간단하게 이 A라는 과목이 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면으로 바꿔치기 가능하죠. 여기에 포함됐다는 얘기는 국어 또는 수학 또는 영어 또는 사회 또는 과학 또는 한국사라는 얘기니까. 따라서 1단계에 쓰는 코드가 이렇게 간략하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if A가 in 들어있다 CLS에, 그러면 프린트 수능 출제 교과. 밑에는 똑같이 else 프린트 수능 미출제 교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장점이 뭐냐? 지금은 내가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고 멈췄는데 내가 밑에서 CLS 이렇게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밑에서 내가 국어, 수학, 영어 등등을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 CLS를 다시 사용해가지고 한 번 사용했던 거를 반복적으로 또 써먹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상을 자주 쓸 것 같으면은 위에서 다 세팅을 다 해놓고 가는 것이 코드를 짤 때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잘 되는지. 당연히 잘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밑에 if문 안에 if문 넣기. 얘는 이제 여러분한테 막 복잡하게 시키려고 한 건 아니고, 실전 코드에서는 조건문을 짤 때 if, elif, else만 쓰는 게 아니고요. if 안에다 if를 추가시켜가지고 복합적인 조건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에서는 계속 조건을 만들 때 다 독립적인 걸 했잖아요. 예를 들면은 80부터 100, 60부터 80, 0부터 60, 이거 전부 다 서로 연관이 안 돼 있죠. 다 뚝뚝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A라는 조건이 들어왔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쭉 가다가 여기서 좀 더 조건을 추가해가지고 분기점을 만들어야겠다 싶으면은 복잡한 조건을 더 넣을 수 있잖아요. A라는 행동을 한 다음에 쭉 가다가 특정 분기점에서 여기서 B 또는 C를 해야겠는데 하면 다시 if를 넣어가지고 B면 뭘 하고 C면 뭘 해라, 이런 식으로 복잡한 조건을 만들 때 if 안에다가 if를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간단하게만 봅시다. 여기 보시면 주어진 리스트가 있을 때 리스트 1이라고 줬어요. 1, 2, 2, 3, 3, 3. 1의 개수가 2개 이하이면 4를 추가해라. 근데 생각해보니까 4가 딱 1개면 5도 한번 추가해볼까? 라고 이제 중첩된 조건을 준 거예요. 조건 1, 조건 2 요렇게. 그럼 짤 때 어떻게 짜냐? 당연히 앞에 나오는 조건부터 해야겠죠? 1의 개수가 2개 이하이면 4를 추가해야겠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자료형에서 배웠던 함수를 활용해가지고 만약 리스트 1에 있는 것 중에서 세라, 카운트, 뭐를 1의 개수를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세봤더니 2개 이하면 4를 추가를 했으니까 리스트에다가 뭔가를 추가할 때는 append를 쓴다고 했었죠. P가 2개인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리스트 1에다가 점 집어넣어라, append 해라, 4를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밑에 있는 확인 작업은 뭘 뜻하는 거냐? 우리는 지금 계속 코드를 짧은 것만 보고 있는데 실전 코딩을 하다 보면은 코드가 길면은 수천 줄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막 짠 다음에 딱 코드 실행시켜 봤는데 뭐야? 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나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틀린 걸 찾으려면 수천 줄을 다 뒤져야 되는데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작업 행위를 한 다음에 결과가 좀 바뀌는 상황이 생기면은 그때마다 이런 걸 넣어주면 좀 좋습니다. 여기다가 내가 몇 번째 작업을 했고 그 결과물은 이거다, 이런 걸 다 적어 놓은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은 위에서부터 쭉 결과물을 보면서 이 프린트된 걸 쭉 보면서 내가 51번째쯤에서 뭔가 잘못했구만 하고 바로 찾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고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뚝딱뚝딱 다 고쳐가지고 버그 없는 걸 딱 만든 다음에 완벽하게 됐다는 걸 확인을 하면은 이제 남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요거를 이제 싹 지우는 거죠. 한 방에 짠 것처럼. 그래서 얘는 순전히 내가 제대로 짰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조건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조심해야 될 거. 지금 요 라인에 맞춰가지고 그대로 if를 써야 돼요. 즉 중첩된 if를 만들려면은 이렇게 쓰면은 큰일 나고, 여기 기존에 쓰던 라인에 맞춰가지고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 상황에서 리스트 1에 있는 4의 개수를 카운트 해봤더니 1이면 땡땡 리스트 1에다가 append 해라, 추가해라, 5를 이렇게. 마찬가지 얘도 땡땡 한 다음에 엔터 치면은 요 if에 맞춰가지고 공간 만들어줍니다. 근데 얘도 실수 건들 수 있잖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올린 다음에 다시 내리면 알맞은 공간을 자동 생성해준다. 그 다음에 밑에도 확인 작업. 그래서 이걸 실행시킨 결과가 내가 안 지워놨네. 1단계에서 지금 리스트 1에서 1의 개수가 2개 이하가 맞기 때문에 끝에다가 4가 추가된 걸 볼 수가 있고, 2단계에서는 4의 개수가 1개이기 때문에 끝에다가 5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별거 아니다. 한 번 더 연습해 봅시다. if문 안에 if문 넣기, 이번엔 딕셔너리에서. 다음 딕셔너리 D에서 지상파란 키의 밸류가 EBS, SBS, MBC, KBS 모아놓은 리스트고, 두 번째 키는 OTT, 두 번째 밸류는 넷플릭스, 웨이브, 왓챠, 쿠팡, 플레이, 세 번째 키는 SNS, 세 번째 밸류는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이렇게 놨다고 합시다. 근데 보니까 내가 개인 방송을 까먹었네? 야 컴퓨터야, 개인 방송이 이 딕셔너리에 없으면, 이 키에 없으면 개인 방송이라는 키에다가 밸류를 아프리카 TV랑 트위치를 해가지고 넣어줘라 라고 한 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유튜브가 남았네.
그래서 개인 방송 밸류에 내가 만약 유튜브를 까먹었으면 유튜브도 넣어줘 라는 조건문을 만들었다 해볼게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조건문, 개인 방송이 키에 없으면 이 필요하니까 if 개인 방송이라는 키가 not in 없으면 어디에? 이 딕셔너리 D에서 키를 다 모아놓은 키즈라는 함수 쓰면 된다는 거죠. 이거 딕셔너리를 꼭 복습해 주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D라는 딕셔너리에서 키를 다 모으고 싶으면 키즈 함수를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키즈에서 없으면 추가시켜라. 딕셔너리에다 뭔가를 추가시키는 방법은 딕셔너리 이름을 쓰시고 꺽쇠 한 다음에 키에 해당되는 거를 여기다가 넣으시고 밸류는 우변에다 쓰면 된다 하셨습니다. 꼭 복습해 주세요. 그 다음에 확인 작업. 2단계 개인 방송 밸류에 유튜브가 없으면 추가해줘라. 그럼 이제 2단계에서 if 유튜브라는 문자열이 없다면 어디에? 개인 방송이라는 키에 해당되는 밸류에 없으면 밸류를 끌고 오는 게 딕셔너리 이름 쓰시고 꺽쇠 한 다음에 키의 이름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밸류에 없다면 추가시켜줘라. 그 개인 방송 키에 해당되는 밸류에서 append 추가시켜줘라 유튜브를. 그래서 실행시켜 보시면 오른쪽에 가면 있을 거예요. 원래는 카카오톡에서 멈춰야 되는데 개인 방송, 아프리카 TV, 트위치가 추가된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처음 조건문에 의해서. 그 다음 두 번째 조건문에 의해서 유튜브까지 추가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 별거 없네요. 여기까지 받고 이제 밑에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위에 거랑 똑같은 건데 숫자랑 문자만 바꾼 거예요. 문제 0번. 입력하는 문자의 첫 글자가 수로 시작하면 수학여행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학교 자습을 출력하는 이품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일단 입력하는 문자가 필요하니까 입력 문자에 해당되는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input word. 그래서 그냥 수율이 잡아봤어요. 그런 다음에 만약 첫 글자가 수로 시작하면 이니까 우리가 어떤 문자열에서 한 글자만 떼우는 게 뭐였죠? 인덱싱이었죠. 그래서 가장 앞에 있는 글자는 0번째 글자니까 만약 인풋 월드라는 게 들어왔을 때 그 녀석의 0번째 글자를 체크했을 때 수라는 거였다면 수학여행을 출력해라. 아, 가고 싶었는데.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학교 자습을 출력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나오죠? 수학여행. 수율이가 아니라 딱히 아무거나 수로 시작하면 돼요. 수학 너무 좋아. 전 그래요. 그래서 첫 글자가 수니까 수학여행 나오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첫 글자를 딴 걸로 바꿔버리면 축제는 재밌었다 하면은 앞 글자가 축이기 때문에 학교 자습이 나오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문제 1번. 점수가 90점 이상 100점 이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후보입니다 라를 출력하고 점수가 0부터 90점 사이면은 장학금을 면제받는 사람입니다. 면제 후보입니다 를 출력하고 0부터 100이 아니라 딴 게 들어가면은 잘못 입력되었습니다를 출력하는 if문을 만들어 봐라. 그럼 일단 점수부터 만들어야겠네요. 스코어를 잡아주시고 70. 그 다음에 지금 이상 이하가 연달아 돼 있으니까 and를 쓰면 좀 좋겠네요. 그래서 if 스코어가 90 이상이면서 and 스코어가 100보다 작으면 이하인데 이걸 빼먹었네. 100 이하이면 프린트 장학금 지급 후보입니다 라고 쓰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0점과 90 미만이면 elif 스코어가 0 이상이면서 90보다 작으면 장학금을 면제받는 후보입니다. 적어주시고 실수로 100을 넘는 숫자나 음수가 나올 때는 잘못 입력되었습니다 해봐라 하면은 else 프린트 하면 잘못 입력되었습니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70점 넣어보면은 장학금을 면제받는 거고, 그 다음에 점수가 199점이라고 하면은 장학금 지급 후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실수로 999를 넣어버리면은 잘못 입력한 거겠죠. 확인 다 됐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통장 잔액이 1만 이상이거나 보유 현금이 5천 이상이면은 택시 타면 하네. 택시 타기를 출력하고, 통장 잔액이 10,000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5,000원 넘고
보유 현금이 3천 이상 5천 미만이면은 택시는 못 타겠고 버스를 타겠다. 버스 타기를 출력하고, 그것마저 없어. 걷자, 뛰자 해가지고 그 외에는 건강하게 걸어가고 뛰어가기를 출력하는 이품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여기에 필요한 변수가 통장 잔액과 보유 현금 필요하네요. 그래서 통장 잔액을 뱅크라고 잡았고 보유 현금을 캐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7천과 4천 잡았어요. 첫 번째 조건, 통장 잔액이 1만 이상이거나 뱅크가 1만 이상이거나 이거나니까 또는 5월 보유 현금 캐시가 5천 이상이면, 그래서 괄호도 써줬죠. 이렇게 변수가 다른 게 들어도 됩니다. 변수를 생략만 안 하면 돼요. 그럼 프린트 텍스트 하기. 엘리프, 이게 좀 복잡하죠. 이 변수에 대해서도 따져줘야 되고 뒤에 변수에 대해서 따져줘야 돼. 여기서는 통장 잔액이 1만 미만 5천 이상, 즉 엔드도 들어가고 여기도 엔드 들어가는데 여기 이거나인데 죄송합니다. 이거나 보유 현금이 3천 이상 5천 미만이면 버스 타기를 출력해라. 엔드랑 5어가 혼합되어 있으면은 괄호를 여러 번 쓰면 됩니다. 이 5어에 해당되는 괄호를 만들어 가지고 양 끝에 잡아줬고, 그 다음에 뱅크가 통장 잔액이 5천 이상 1만 미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뱅크에 해당되는 요 엔드를 만들고 괄호를 쓰시면 되시고, 뱅크가 5천 이상이고 엔드 뱅크가 1만 미만, 그 다음에 보유 현금 캐시가 3천 이상 그리고 엔드 캐시가 5천 미만. 그러면 프린트 버스 타기. else, 이게 다 해당 안 되면 돈이 없어. 그러면 프린트 건강하게 걸어가고 뛰어가기. 그래서 한번 뱅크가 7천이고 캐시가 4천이면 어디죠? 얘는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두 번째네. 그럼 버스 타기 나오겠네요. 잘 나오고요. 뱅크가 갑자기 늘었어. 7만 원이야. 그러면 이제 맨 위에 있는 뱅크가 1만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택시를 탈 수 있는 거고, 돈이 없어. 뱅크도 700이고 캐시도 400이야. 그럼 돈이 없으니까 건강하게 걸어가고 뛰어가기,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2개 이상 잡아가지고 엔드오를 막 활용해서 이렇게 조건문은 자기 하기 나름대로 짤 수가 있다 해봤고, 그 다음 문제 3번. 과목이 국어, 수학원, 수학2, 영어, 한국사이면 수능 공통 과목을 출력하고, 과목이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사회, 과학이면 수능 선택 과목을 출력하고 그 외에는 해당 사항 없음을 출력하는 이품을 만들어 봐라. 그럼 과목이 국어 또는 수학원 또는 수학2 또는 영어 또는 이렇게 가니까 너무 많아. 이런 경우는 포함 관계를 쓰면 좋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과목에 해당되는 변수부터 잡아가지고 G라고 했습니다. 편의상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적분 해놨고, 그 다음에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에 해당되는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통이니까 common 해가지고 국어, 수학원, 수학2, 영어, 한국사 공통 과목,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니까 choose 해가지고 choose를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사회, 과학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뻔하죠? 만약 이 과목 G라는 것이 여 리스트에 들어가면, common이라는 리스트에 들어가면은 수능 공통 과목 출력이니까 if G in common print 수능 공통 과목. 그렇지 않고 elif G가 choose 수능 선택 과목에 들어가면 print 수능 선택 과목. 근데 여기도 안 들어가고 여기도 안 들어가. else 그러면 해당 사항 없음을 출력해라. print 해당 사항 없음. 그래서 지금 G가 미적분에 되어 있기 때문에 choose죠. 그러면 수능 선택 과목이 잘 나올 거고, 얘를 내가 한국사라고 하면은 커먼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능 공통 과목 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초를 넣어보면 얘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음 잘 나오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다. 그래서 리스트를 한 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2개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잘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문제. 다음 딕셔너리에서 D는 혈액형 키의 밸류를 A, AB, 이 B로 바꿔주세요. B, O가 있고, 혈압이란 키에 대해서는 고혈압, 정상, 저혈압이란 밸류 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비만도라는 것이 키에 없으면 비만도란 키랑 밸류를 과체중, 저체중을 넣어줘라.
하고 아차 정상을 빼먹었네. 비만도 밸류에 정상이 없으면 이 정상이란 것을 첫 번째 자리에 넣는 if문을 넣어라. 조심해야 될 게 여기 1번째 자리에 써 있잖아요. 1번째 자리. 그러면은 이게 0번째고 얘가 1번째인데 1번째 넣으려면은 요 사이에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료형 때 배웠던 리스트 할 때 배웠던 거를 복습하셔야겠네. 복습하라고 내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한번 봅시다. 1단계 if 비만도가 키 없으면 비만도라는 문자열이 not in 없다면 어디에? 저 딕셔너리에 키를 다 모아놓은 거에 없다면 추가시켜줘. D라는 딕셔너리에 비만도라는 키를 주고 밸류를 과체중 저체중으로 잡아줘. 아 그런데 하나 더 해야겠다. 비만도 밸류에 정상이 없다면 즉 if 정상이라는 문자열에 정상이라는 문자열이 not in 없다면 어디에? 딕셔너리 D에서 비만도에 해당되는 키에 해당되는 밸류에 없다면 추가해라. 정상을. 그것도 첫 번째 자리에. 근데 내가 원하는 자리에다가 뭔가를 직접 집어넣으려면은 insert라는 삽입하다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 함수를 써야죠. 쓰는 용도는 넣고 싶은 대상 D 비만도에다가 점 삽입해라. 어디 자리에? 1번째 자리에 무엇을? 정상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그러면은 맨 뒤에 비만도라는 키가 추가됐고 밸류도 과체중, 저체중 그리고 1번째에는 정상까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배운 것들이 여기 중간중간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앞에 걸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이걸 들으면은 큰일 나니 수행평가 보시기 전에는 꼭 한번 복습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